네, 주식에 대한 예의 채널 방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제가 기술적 분석 교과서, 기술적 분석의 어떤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제가 가장 그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떻게 감명이 깊었던 그 차트의 기술이라는 그 책을 제가 선정해서, 지금 현재 그 주식 시장과 이 책을 접목해서 여러분한테 이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면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좀 교과서적으로 재미는 없겠지만 원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제학 원론 배우듯이 어떤 그런 교과서처럼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기술적 분석할 때 여러분 항상 들어보시는 그 캔들 차트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론적이겠죠. 네. 자, 오늘은 이 내용이고요. 작도법이란 적산병, 흑산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적산병, 흑산병, 지지와 저항, 지지선과 저항선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셈 치고 들어보시기 바라고 주식 초보자님께서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들 차트죠. 이거 기술적 분석하시나 주식을 하시는 분한테 너무 기본적인 거죠. 종가, 시가. 시가와 종가가 올라가는 그렇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음봉이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양봉이 나오는 건요. 매수 세력이 많다는 거고요. 음봉이 나온다는 건 매도 세력이 많다는 의미죠.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제가 특히 이런 십자형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특히 이런 양봉형, 음봉형보다 이 십자형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제 주요하게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매도하고 매수 세력이 이렇게 힘의 균형이 딱, 힘의 균형이 딱 맺고 있죠. 힘의 균형이 딱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러다가 어느 순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상승이나 하락이란 추세가 전환이 확 돼버리는 그런 캔들이 바로 이 십자형을 저는 보거든요. 십자형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캔들 자체도 캔들 자체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죠. 기본적이니까요. 이런 경우, 이런 이제 망치형이나 교수형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 전환 신호로서 많이 보고요. 특히 망치형 같은 경우는 급등지 한마디로 이제 바닥골에서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수형 같은 경우는 하락 이음따가 보다고 하락 추세 신호를 많이 보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캔들 차트를 그죠?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십자형들은 이 십자형이 파란색이나 빨간색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상승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이죠. 이게 힘의 균형이 딱 이렇게 있다가 그죠? 어느 한순간에 만약에 딱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상승이 되거나 하락이 되는 그래서 이런 저는 십자형 같은 거 여러분한테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밑에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는 상승 추세 전환이고요. 고점에서 하락 추세고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가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 두 개 캔들 차트 어떻게 볼 것이냐. 두 개 캔들 차트 중에서는 관통형과 굣구름형을 상당히 자주 보는 편인데 이렇게 50%의 양봉 캔들이 전일은 50% 양봉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으면 이게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전일 양봉이 50% 이하의 음봉 캔들이 있으면 이제 하락으로 간다. 추세가 제한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상승 장악형, 상승 잉태형. 자, 여기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하락, 음봉을 완전 장악하고 있죠,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이 완전히 양봉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이게 추세 전환이 이제, 이게 상승이구나, 이게 하락이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작아지면서 잉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락 잉태를 하고 있다. 상승 잉태를 하고 있고, 하락 잉태를 하고 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분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캔들로 가지고요.
자, 3개 캔들 볼게요. 이게 뭐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이게 상승, 그러니까 적산병이 나오면 뭐 상승을 하고, 이 흑산병이 나오면 하락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특히 뭐 적산병은 바닥권에서 강력한 뭐 반전 신호가 되지 않냐. 바닥권에 있다가 이게 적산병 같은 게 올라간다.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주식은 제가 심리라고 그랬죠. 이 3번 올라가고 나면 한번 눌려주는 케이스가 눌림목이 있죠. 이때 매수 때 사시면 돼요. 어찌 보면. 약간 눌림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적산병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고가권 형성되면 이게 고가권에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다가 뭐 한번 이렇게 3번 떨어지면 고가권에서 확 하락 추세로 보는 케이스가 많은데 또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요.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지금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다르고 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step and stomp 룰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3번 연속 흐른 상승 후 종종 하락한다 의미인데요. 적산병이 나타나는 저점에서 단기 급등하는데 불안과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서 한번 딱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봉도 있죠. 여기서 몇 번 조정할 때 눌림목 있을 때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캔들 차트 제가 적산봉 한번 볼게요. 적산병 월봉선을 봤어요. 월봉선 적산병이 나타났죠. 여기서 그러니까 상승한 거죠. 코스피에 이런 적산병이 나타난 케이스가 제가 한 6번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6번, 7번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적산병이 나타나면 뭐 시간은 차이지만 예 없이 상승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산병이 코스피에 나타나면. 그래서 이런 코스피 월봉의 적산병을 좀 잘 보시면 나름대로 코스피의 흐름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천은 인베스트닷컴이고 제가 자주 갑니다. 인베스트닷컴에는. 자, 지지와 저항인데 이 지지와 저항 솔직히 이게 심리게임. 주식은 심리인데 이게 바로 이건 다 전부 다 이런 지지와 저항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주식의 심리, 투자자의 심리죠. 너무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갔나?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매도를 좀 하게 되고요. 너무 떨어지니까 다시 매수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자, 주가가 어느 정도 뭐 하락세를 뭐 주춤 뭐 하락할 때도 하락은 뭐 행보 이런 거죠. 이런 게 뭐 지지와 저항의 한마디 뭐 심리.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89년 넘었다가 그건 뭐 16년 돼야지 1000포인트 넘었었고요. 2005년 넘었으니까 다우 지수도 1000포인트 돌파 못하고 있다. 82년 됐어야 뭐 1000포인트 다 심리적 저항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사가지고 그냥 더 사면 매수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매수 더 하고 더 올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또 심리적으로 너무 오르니까 매도를 해버리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 심리라는 게 참 주식시장에 되게 중요한 걸 작용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뭐 저항선 결국에는 뭐 제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줄을 끊어놨지만 저항선 돌파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는 지금 지지선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저항선 돌파 못했죠. 계속 떨어지잖아요. 다시 가다가 지지선도 떨어졌고 그러다가 저항선 돌파해버리니까 쫙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지지선이 여기선 저항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좀 꺼보시고 주식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선이.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저는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좀 지지선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꺼놓으셨잖아요. 지지선, 저항선이라면 주가가 한번 돌파 못했죠? 한번 돌파 못했다가 몇 번의 흐름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 언젠가 돌파를 하는 요런 케이스가 몇 번 돌파 못하다가 있는 요 상태의 행보
뭐라고 하는데, 뭐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래도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저항선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요게 봐 추세 전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항선 돌파 시도가 계속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뭐 딱 어떤 직감적으로 언젠가는 이걸 돌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지선도 몇 번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게 시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추세 전환 신호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 밑으로 떨어지는 게 차후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오늘은 캔들 차트하고 지지 저항세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주식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